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이한별 마케터, AMPM 글로벌 정혜원 마케터입니다. 네, 혜연씨 오늘은 혜연 대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업종별로 이제 어떤 광고를 집행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저희가 일단 여기다 위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일단 패션이랑 뷰티 쪽, 그리고 식품, 프랜차이즈,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받았던 그런 업종은 패션이나 뷰티 업종. 대체 이제 매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씨가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이런 업종을 가진 분들은 어떤 광고 매체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함께하고 있는 좀 많은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뷰티랑 패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이제 광고 집행하기 전에 저에게 늘 이렇게 어떤 광고를 먼저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세요. 우선순위 같은. 네네네. 어떤 걸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상태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시곤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한결같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메타 광고가 의류나 뷰티 쪽에서 이제 특히나 진행해야 되는 매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거의 없으니까. 그것도 맞죠. 메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메타는 혼자 집행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메타 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SNS 광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소재인데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재에 이제 후킹이 없으면 효율이 나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제품이 별로여도 후킹이 잘 되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뷰티나 아니면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광고도 조금 이제 매체 확장을 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장품을 물론 이제 메타 광고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객단가가 조금 높은데 브랜딩이 잘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후기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혹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했던 광고주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금액적인 할인 이벤트나 약간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그 이벤트를 이제 메타 광고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벤트 때문에라도 소비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이벤트 금액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아예 유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저렴한 할인을 한 다음에 이제 유입을 시켜서 브랜딩을 좀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메타 광고나 아니면 다른 광고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뭐 100원 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언제까지만 이 상품 모두 해가지고 1,900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좀 이런 프로모션 광고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객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객단가가 조금 저렴한 상품을 한번 광고 노출을 먼저 시도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모션 같은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소재를 먼저 가지고 메타 광고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객단가가 높다고 하면은 사실 전환까지 발생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고관여 제품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전환 발생 기대가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그렇게 좀 시도를 해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체 추천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뭐 패션이나 뷰티 업종 같은 경우를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같은 패션과 같은 뷰티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객단가나 아니면 이제 주력 상품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매체가 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표면적인 기준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중간중간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매체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이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혜원 씨께서 소재 후킹성이 없으면은 좀 효율이 많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소재는 좀 언제 교체를 하시는 편이세요? 소재는 저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다. 뭔가 유입이 안 되거나 뭔가 노출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그냥 클릭수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지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세팅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매출 볼륨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스pen딩 확장을 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끔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기반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광고 집행을 도와드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최적화 과정 때문에 이제 예산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효율이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주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번거롭게도 메타 광고 소재를 하나 만들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재를 기왕 이렇게 돈 주고 만들었는데 뭐 여러 번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CTR이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효율이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이거는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창님께서 안녕하세요. 잘 들을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거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메타 광고에서 이제 소재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겟팅 세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게 메타라는 게 정말 희한한 게 이제 어떤 같은 브랜드를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세 타겟을 지정을 했을 때 효율이 더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아무것도 지정 안 하고 그냥 아예 논 타겟으로 돌렸을 때 이제 효율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 광고를 이제 처음 집행해 보신다고 하시면은 물론 이제 자사몰이 있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그 소재에 대한 CTR, 그러니까 클릭률을 한번 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제 반응이 괜찮은지 이제 소비자들이 이 소재를 보고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3%나 4%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쌓인 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연령대에 많이 도달이 됐고 어느 연령, 어느 성별에서 이제 클릭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환 캠페인이라는 거를 따로 생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보한 모수를 가지고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돌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전환 캠페인이라는 거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캠페인이잖아요. 트래픽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광고에 필요한 그런 모수들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는 게 이제 트래픽 광고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살려서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 최종 목적에 보면은 이제 구매가 최종 목적으로 설정을 해두신 분이 있고 장바구니 담기가 이제 최종 목표로 해주신 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 광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50건의 전환 건수 그러니까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장바구니 담기든 아니면은 이제 구매 전환이든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초반에 사실 구매 전환이 50건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져야 머신러닝이 제대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최적화가 되며 이제 그 캠페인을 가지고 나중에 계속 복제도 해가면서 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구매 전환 값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전환이 발생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장바구니 담기로 조금 변경을 하셔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모수가 또 쌓이면은 장바구니 담은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타 광고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업종별로 이제 어떤 저희가 매체를 하면 좋을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메타 광고에 대해서 너무 좀 오랫동안 맞아요. 얘기를 드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뷰티랑 패션 쪽에 있어서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광고 매체는 어떤 게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는 약간 디스플레이 광고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구글 GDN이랑 ADN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GDN은 이제 구글에 제휴되어 있는 모든 포털에 이제 노출이 가능하고 유튜브에도 썸네일 형식으로 이제 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배너를 노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메인 패널이나 뭐 상품 패널을 통해서 자사몰로 이제 유입된
유저의 행동을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패널들을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ADN의 클로징 패널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클로징 패널이 뭐냐면 고객들이 마우스 커서를 이제 클로징 창에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뜨는 팝업 창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클로징 패널인데 사실 그게 떴을 때 저는 처음엔 짜증을 냈거든요. 이거 뭐야? 하고 짜증을 냈는데 뭐야? 하고 끄려던 찰나에 제가 봤던 고민했던 제품들이 뜨고 약간 비슷한 제품들이 뜨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로징 패널이 약간 그런 게 좋아요. 이탈을 하려고 이제 클로징 커서에다 갖다 댔을 때 이거 오늘까지 사면 이 정도 할인인데 진짜 나가실 거예요? 이런 팝업 창을 문구를 좀 띄워주는 그런 광고의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탈률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ADN이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 매체를 아마 회원 대리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글 GDN 광고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GDN 광고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DA 광고 노출이 되는 게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GFI 제외하고는 뭐 언론사 커뮤니티 그런 뭐 우측 같은 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광고들 많이 뜨잖아요. PC에서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거 클릭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프로모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오늘까지 체험팩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화장품 체험팩이 뭐 1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체험팩 100원 그리고 타임 배너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시간이 가는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이거 빨리 지금 안 하면 100원에 못 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 지금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일단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률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메타 광고 말씀드릴 때 트래픽 기준으로는 이제 CTR 클릭률 자체가 이제 3에서 4%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DA 매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소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에서 2% 나오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후킹성이 강한 그리고 프로모션 소고점이 좀 강력하게 드러난 그런 간결한 텍스트를 가진 그 배너를 활용해가지고 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E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모든 광고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인 그런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 DB 업종이든 아니면 이커머스 업종이든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으로 하시는 검색 광고가 파워링크가 되실 것이고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가 되실 것인데 지금 혜연님께서는 이제 패션이나 뷰티 업종 관련해가지고 이 두 가지 매체를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아직 인지도가 낮고 브랜딩이 필요한 브랜드들이 집행할 때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브랜딩화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 브랜딩화가 필요한 대표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SA랑 DA 광고를 두 가지를 다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DA 광고가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SA는 검색 광고고 DA 광고는 이제 배너 광고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사전적으로 잘 느낌이 오게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SA는 이제 저희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그 니즈가 있어서 검색창에다가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아니면 겨울옷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띌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광고 문안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도도 조금 치열하고 또 시즌성 키워드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 조금 안 되어져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 여기서 좀 버티시는 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A 광고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DA 광고 같은 경우는 전단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검색을, 그러니까 니즈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한 게 아니고, 뭐 평소에 뭐 관심사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단지를 주면은 뭐 누군가는 안 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보고선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뭐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 회원권을 끊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단지 안에서도 언제까지 오면은 오픈 이벤트로 뭐 증정을 한다, 약간 이런 듯한 문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DA 광고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끌려가지고 한번 꼭 방문을 하게끔, 그리고 유입이 돼서 이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광고 효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브랜딩을 너무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DA 광고도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전단지를 받았는데 네. 그 운동 전단지였거든요. 근데 눈에 너무 확 들어오다 보니까 몇 네. 번이나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받을 때마다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직접 뭐 디스플레이 광고를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길거리의 전단지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냥 지나쳤던 것이라도 안 받았던 것이라도 그 전단지 안에 정말 후킹성이 강한 그런 소고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가 이제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마케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종별로 배너 소재도 많이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좀 추천되는 그런 소고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에 맞춰서 저희가 소고 포인트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브랜드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소고점을 활용한 이제 소재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DA 광고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옆에 양옆에 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식품이랑 프랜차이즈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혜연 대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식품 광고를 운영할 때는 저는 브랜드를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타를 통해서 먼저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이제 노출을 먼저 시켜서 브랜드 인지도를 먼저 올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그 브랜드는 아는 브랜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지도를 올리고 나면 2차적으로 이제 음식이나 브랜드명을 직접 검색을 하고 이제 찾아오거나 주문하거나 그런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그렇게 구매한 데이터들을 바탕해서 리타겟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뭐 데이터 이런 거를 참고해서 다음 광고에 노출시킬 타겟층을 줄이고 전환율을 더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그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이제 브랜딩을 어느 정도 한다, 이제 인지도를 올린다라고 이제 혜연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같은 광고를 여러 번 계속해서 노출을 하다 보면은 좀 피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광고 피로도. 왜냐면 나 이거 그때 봤던 거 그냥 넘겼던 거 있는데 왜 자꾸 나와라고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걸 저희가 아까 전에 리타겟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다른 소재로 접근을 해서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봤는데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한테 저희가 리타겟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소재는 이번까지 이거 안 사면은 두 번 다시 이런 할인 기회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소고점을 담은 좀 다른 그런 배너로 노출을 시키는 게 리타겟팅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메타나 아니면 DA 광고 쪽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식품을 저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면 저희가 어떻게 할 때 먹죠, 보통? 뭐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맛있게 생겼다거나 했을 때 많이 먹잖아요. 많이 찾아가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냄새는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시각적으로 이 상품 맛있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뉘어지는 게 메타 광고에서 보통 이제 식품 쪽은 고기라고 하면은 이제 굽고 있고 그걸 싸가지고 먹는 그런 동영상 소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빵 같은 경우는 반 나눠가지고, 아니면 고기 같은 경우도 이게 육즙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사진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제 유입수를 늘리고 이제 전환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식품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매체별로 좀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이 각기 좀 다른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네트워크 배너 아까 전에 뭐 구글이랑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렸던 GFA 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은 이제 네이버 메인 홈이나 아니면 이제 뉴스 뭐 이런 데 넘겨보면은 있는 그런 배너 형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광고 같은 경우를 주로 보고서는 이제 구입을 하는 연령층은 한 35세에서 한 50대 정도 그 사이의 연령층에서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노출을 할 때 어떤 상품이 좀 더 괜찮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뭐 국산을 어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식품 같은 거 많이 만드시는데 이제 이게 너무 귀찮아. 뭐 귀찮은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면은 그냥 모든 반찬 다 끝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애기들이 반찬 투정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 먹고 반찬 투정이 하나도 사라졌다. 뭐 하나도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소구점을 살려가지고 GFA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좀 효율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그러니까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좀 추천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한번 염두해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인테리어 소품 가구 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어떤 매체를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테리어나 소품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종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인테리어나 소품 가구 일반 그렇게 쇼핑 검색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이제 특히 소비자가 정한 컨셉에 맞아야지 이제 집의 분위기와 스타일에 맞아야 맞아요.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너무 예쁜 전등 이 글만 보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내 방과 잘 어울리는지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실제로도 파워링크보다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이미지와 설명을 한꺼번에 보고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메타와 쇼핑 검색으로 유입률을 먼저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인테리어는 이제 상담이랑 견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DB 업종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런 DB 업종의 경우 한 사람이 한 업체만 가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비온이나 ADN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리타겟팅으로 잠재 고객을 이제 끌어오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모비온 매체가 나왔는데 이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인테리어 업종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전환율이 좋다 보니까 유입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모비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네트워크 배너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이는 게 이제 경쟁사의 모수를 저희가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 자체가 이제 브랜딩이 어느 정도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쟁사가 좀 당연히 큰 곳은 여러 가지 매체를 많이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발을 사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브랜딩이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모르는 그냥 비 브랜드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신발 브랜드는 뭐 나이키, 뭐 뉴발, 뭐 그런 거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경쟁사 모수를 끌어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 아니면 브랜딩이 조금 안 되어져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비온 매체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다 비슷비슷합니다. 광고를 할 때는 SE가 다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외로는 이제 SNS 또는 아니면은 DA 매체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믹스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꺼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럴. 맞아요. 바이럴 광고인데요. 바이럴 광고가 필히 또 중요한 브랜드들이 업종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웬만해서는 저희가 제품 하나를 살 때 뭐 제품의 객단가가 뭐 3,000원, 4,000원, 5,000원, 뭐 10,000원 이하대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10,000원 이하대도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뷰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 후기, 뭐 인스타 후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이럴 광고를 집행을 해서 이 상품이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일깨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좀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강아지 영양제 같은 그런 조금 먹었을 때 아 이거 진짜 건강한 건가? 라고 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언론 기사 쪽에서도 이제 많이 바이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저희 뭐 스마트 스토어 내부에 뭐 리뷰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사몰에는 많은데 뭐 스마트 스토어에는 없어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는 많은데 자사몰로 이제 픽셀 심어가지고 광고를 돌리려고 하니 그쪽에는 리뷰가 없어요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리뷰어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광고 운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좀 3가지 업종에 대해서 어떤 광고 매체를 진행을 해야 좀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 수 없이 이제 많은 업종이 있는 만큼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른 업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제 혜원 씨께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는지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질문지를.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반려동물 이제 업종을 하고 계신데 뭐 반려동물 샵 아니면 뭐 용품, 병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떤 광고를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하다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광고가 제일 효율적일까요? 반려동물도 정말 반려동물 나름이고요. 아까 말씀 지금 해주시는 게 병원이면 병원, 뭐 오프라인 샵 아니면은 뭐 용품 판매하는 약간 이런 것마다 어떤 매체를 해야 되는지 다 달라요.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워링크 광고랑 그리고 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명을 검색을 하거나 지역명 플러스 동물병원을 검색을 했을 때 좀 상단에 노출을 하게끔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효율을 잘 갖고 가는 편이고 이제 제가 이제 마케터를 하기 완전 예전에 저도 동물병원을 많이 검색을 해봤었을 때 저도 희한하게 이제 파워링크에서 3위 이내로 이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병의원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무래도 좀 신뢰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아직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파워링크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강아지 영양제 쪽으로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언론기사 쪽 바이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체험단 같은 분들에게 이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후기를 가지고 이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주인분들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반려동물이랑 거의 아기용품이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이제 애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정말 사랑을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거나 해주기 싫고 이제 이것저것 그냥 막 해주기 싫기 때문에 정말 많이 까다롭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은 싸다고 조금 더 맞아요. 의심이 되고 가격이 비싸면은 아이고 이거 비싼 값해 하면서 알아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이제 바이럴 쪽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업종은. 그리고 또 받았던 질문이 되게 많은데 양념장을 판매하시는 광고주분이 계셨어요. 어떤 양념장이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요즘에는 막 양념장을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되게 약간 요것만 있으면 만능. 요런 양념장, 요런 거랑 약간 고추장 이런 것도 다 팔긴 하는데 주력 상품이 그런 양념장이었거든요. 그런 양념장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냐? 어떻게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냐? 뭐 비법 양념장 뭐 그런 맞아요. 거예요? 약간 그런 약간 MSG 같은 네, 느낌. 맞아요. 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일단 쇼핑 검색 광고는 당연히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것만 넣으면 모든 요리 다 뚝딱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소구점을 강조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전 동영상 쪽에 광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일단 메타 광고에서 저희가 릴스나 이제 스토리 형태로 하면은 지금 화면 꽉 차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념장 가지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짧은 15초 이내에 보여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양념장을 풀어가지고 이제 뭐 된장찌개를 만드는데 이게 뚝딱 완성이 됐고 이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볶음밥을
했는데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 하면은 사실 다른 두 가지를 다들 뭐 이거 만들 때 뭐 해요? 그러면 요리 유튜버들 보면은 설탕 넣고 이거 넣고 다 넣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그런 제스처가 있는 액션이 있는 그런 소재를 담은 동영상으로 한번 광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진을 통한 소재도 사용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영상 소재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지금 배너 광고 쪽 와.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네네네. 그 양념장도 아까 전에 식품 쪽 저희가 말씀드릴 때 식품은 좀 중요한 게 맛있어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양념장이 맛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을 통한 어떠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지를 그 상품 제품 사진을 같이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구점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뭐 요즘 캠핑이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는데 양념장 이것저것 다 갖고 다니기 너무 귀찮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하나면 끝난다라는 그런 소구점을 가지고 이제 광고도 DA 쪽으로 이제 녹여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약간 대리님은 그 어떤 업종을 할 때 가장 좀 운영하기 힘들었던 매체가 있었나요? 힘들었던 매체. 네. 근데 광고주분이 이 매체를 하기를 원해 하시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봤을 때 효율이 나지 않는데 약간 좀 계속 이것만 고집을 하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지금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거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울리지 않는 매체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어느 업종의 어느 브랜드가 이제 어떤 매체를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지는 돌려봐야 아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돌려보았을 때 입찰가만 너무 무식하게 높고 그리고 과금만 되고 클릭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클릭률이 높지도 않고 전환도 안 되면은 그 매체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SN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광고이다라는 그 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줄여서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 세부 키워드로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그 예산을 다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적으로 이제 뭐 SNS나 아니면 DA 광고 쪽, 뭐 동영상 광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체라는 게 사실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가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체마다 갖고 있는 특성도 다르고 그 매체로 인해서 이제 로아스 개선이나 아니면 클릭률 개선이나 뭐 유입수 증가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매체에서는 다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그걸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무조건 최적화되고 나서 다른 거 하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적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거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느낌이 전 더 들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광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은 일 예산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번 걸어보시고 쇼핑 검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품이 이제 키워드가 어떤 거에서 잡히는지 그리고 키워드 입찰가가 어떻게 되는지 입찰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그 경쟁도가 너무 높다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그건 제외 키워드를 걸어두고 저희는 세부 키워드 쪽에서 이제 거기서라도 이제 효율을 좀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광고주분 분도 뭐 예전에는 무조건 메인 키워드에서 자기는 뭐 전환이 발생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고집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대표님 진짜 한 번만 믿고 저희 메인 키워드는 버려봅시다. 그리고 세부 키워드로만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 로아스가 평소에 한 113% 정도 나왔었는데 세부 키워드로만 운영을 했을 때 로아스가 한 300% 가까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키워드를 포기하시는 입장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고 이게 검색량이 제일 높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가장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데 얘를 제일 키워드로 걸어놓으면 대체 그럼 우리 브랜드는 누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나 약간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마케터들은 다
키워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문구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저희가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업종별로 이제 매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주분들이 많이 여쭤봤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저희가 녹화되고 나중에 다 영상이 올라가니까 보시고 나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시면은 편하게 저희 양쪽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광고 컨설팅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